안녕하세요. 행설설. 오늘은 중국몽은 감시, 통제, 검열, 조작의 빅브라더 세계를 꿈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코 이런 세계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해체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격변 속에 이제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 중심 국가가 된다고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일본은 그냥 놔둬도 망한다는 거를, 그런 취지를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동영상을 계속 제작을 해서 내보냈는데요. 오늘부터는 중국은 해체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체된다는 것은 중국이 여러 개의 연방, 지역으로 쪼개져 나간다고 하는 거죠. 쪼개져 나간다. 그게 이제 흐름이 된다고 하는 건데, 우선 미중 패권이라는 그 전쟁이라는 그 큰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국 문명이 사실은 우리 인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은 문명이기 때문에 해체돼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 문명이 지금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 이 공산당 조직에 의해서 중국인들을 관리 통제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어쩜 빅브라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전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 검열하고 조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이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주게 된다면은 정말 끔찍한 지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은 해체돼야 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반인륜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중국은 공산당의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만리장성을 구축하면서 자국 인터넷을 감시하는 바로 금방패라고 해가지고 공정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감시하는 시스템은 안전사회 건설이다, 그러니까 평안사회 건설이다, 또는 통치 현대화 같은 간판을 내걸었지만은 실제로는 공산당의 독재 권력 유지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 통제용 첨단 기술을 2배쯤 더 확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적인 집착 같겠지만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입장에서 이것이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전국에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해 놔가지고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99% 이상 아주 적중률을 가지고, 가령 제가 여기서 전철역에 가서 전철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가 성남이니까 저기 인천에 어느 전철역에서 내리면 거기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의 얼굴이 딱 일치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게 이동되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언제 타고 언제 여기 도착했다, 이런 행동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딱 찍고 이 친구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이게 쫙 같이 뜨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들하고 연결이 돼서 쫙 뜨는 거죠. 그렇게 이게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감시해야 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뭐 중국 텐센트가 소유한 메신저 어플 위챗, 알리바바 산하의 그 엔트 파이낸셜 같은 데서 그 결제하는 그 알리페이 같은 거, 이거를 주민번호, 그러니까 신분증 번호와 이동 내역을 수집한 뒤에 각자에게 QR코드를 발행해서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도 한다라고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업인 매그비는 그 체온 감지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체온을 감지한 뒤에 체온이 높은 사람, 이게 이제 코로나 통제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감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체온이 높으면은 바로 잡아다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바로 잡아다가 마스크 왜 안 썼냐고. 중국의 공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의 이제는 경찰들하고 비슷한 중국 경찰이죠. 공안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자기네들 백성 다스릴 때 막 몽둥이를 치고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경찰이 백성들을 이렇게 떠받들면서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이란 나라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냥 이 관료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백성들을 이제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그 항의를 하면은 그냥 혼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경찰 여럿이 둘러싸고 패가지고 폭력을 가한다는, 그게 일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와 같은 사회라는 거죠. 이게 원래가 그런 사회예요. 좀 야만적인 그런 사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야만적이다. 그러니까 야만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이 일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야만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감시 통제하는 이 시스템도 일종의 폭력과 야만성을 수반하는 통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모바일 검열원 폭로 이 내용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국영통신회사에 다녔던 어느 직원 폭로다. 그래서 스마트폰 전화 문자 내역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이크 펜스 미국 예전에 그 부통령이 수십억 개의 감시 카메라가 요소마다 설치되어 시민들을 감시한다. 소수민족은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해서 혈액 샘플 또는 지문을 채취당하고 음성은 녹음이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사진이 찍히고 심지어 홍채 스캔까지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정권은 각종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을 감시 통제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래 인터넷이 자유롭질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외부로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씁니까? VPN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사설망 그런 걸 써가지고 우회로 이제는 밖으로 인터넷 접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정부에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 통제, 인터넷망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차단한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나 갱신하는 사람은 얼굴을 스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폰 신규 서비스 가입하는 사람, 갱신자들 얼굴을 스캔해야지 가입하거나 다시 휴대폰을 갱신할 수 있다니,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휴대폰 통화, 문자 등이 모두 감시를 받습니다. 중공에서 조금이라도 적대적인 말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괴롭힘 예방이라는 구슬,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라인 괴롭힘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모든 사람의 휴대폰과 감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온라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야. 사실은 그 사람들의 휴대폰 통화나 뭐 그런 걸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그 정부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공산당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같이 그 대화를 하고 그 정부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잡아낸단 말이야. 계속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해 정보 처리를 그 구실로 목적으로 사용자의 전화 통화 문자를 감시하는 특별 검열 조직이 사내에도 있었고 자신도 그 일원이었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 중공의 비판적이거나 중국 국가 지도자들에게 적대적인 표현을 비롯하여 정치나 종교에 관련된 무엇이든 자동으로 탐지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게 이제는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봐가지고 그 월급 또는 연말 보너스 삭감 같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제재도 가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감시 통제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기 직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두 건을 놓치면은 연말 보너스 월급을 삭감시켜가지고 그렇게 이게 완벽하게 그 한마디로 잡아내라 그런 얘기죠.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래서 종교, 그러니까, 전능신이라는, 전능교라는 중국의 그 종교가 있거든요. 그 이제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은. 파룬공은 많이 알려져 있죠. 파룬공. 이런 종교 관련 단어나 표현도 민가. 왜 이 종교, 이 전능신인, 전능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나 파룬공은 지금 반체제, 그러니까 지금 중공, 공산당과 안 좋은 관계 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반체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탈당 혹은 퇴단 등과 관련된 문자나 대화는 한층 면밀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데, 중공에 호의적이 않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비판해도 다 하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위챗 같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메시지에 민감한 단어가 발견되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차단해버린다. 바로 차단해서 바로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전화 통화도 문자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톡을 하다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휴대전화가 안 되는 거지. 바로 차단시키고 그 휴대전화도 정지시켜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또는 그 카카오톡 계정도 정지시켜버리고 휴대전화도 못하게 해버리고 문자도 못되게 그냥 바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LG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그걸 감지를 하면 LG 휴대폰사에 연락이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정지를 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에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를 풀고 싶은 사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국 이동통신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다시 그런 민감한 정보 공유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계정 정지 정도는 약과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면 아주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은 어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다가 국경에서 붙들렸다. 이게 안면 인식을 했겠죠. 딱 잡았겠죠.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해외에 못 나가도록 여권을 잘라서 폐기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예전에 중공과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몇 년 동안 검열 기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갱신돼.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지. 다 잡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13년에 시진핑이 곰돌이 푸하고 이렇게 비교된 이후에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곰돌이 푸가 금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그 어떤 말도 정보 공유도 불법으로 간주되네. 그러니까 시진핑과는 상관없이 그냥 곰돌이 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불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서서히 이제는 어떤 그 생체 칩,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칩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에다가 삽입을 해서 건강 그 체크하는 칩,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의료계통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걸 이용해서 앞으로 이 칩을 심으면 이 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혈액형 바이오 인체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칩 자체가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칩이 심겨진 사람은 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빅브라더 사회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베리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칩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입을 할 거로 제가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걸 이제는 나노칩 같은 걸 이렇게 몸에다가 심어가지고 통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적인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일종의 자기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진핑과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빅브라더 사회죠. 말 그대로 철저한 어떤 사회가 되는 감시, 통제, 검열, 조작 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빅브라더가 이제 watching you, 당신을 보고 있다. 제가 시진핑 얼굴로 바꿔놨는데요. 이런 식의 사회가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서 화웨이를 갖다가 이렇게 쳐낸 이유가 뭐예요? 화웨이가 여러 가지 전자통신 장비도 수출하고 휴대폰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구매하거나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그 장비 안에 빅데이터로 이렇게 수집을 그 나라의 가령 우리나라의 가령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통신 회사에도 팔아먹었거든요. 라우터라든가 그런 어떤 통신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수집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어떤 업체가 웹캠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웹캠을 가지고 웹캠을 갖다가 중국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이제 웹캠을 요즘에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웹캠을 쓰시는 분들 화상 하시는 분들은 그 웹캠 쓰면 어때? 그 웹캠 화상 이미지가 그대로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끄면 안 되냐? 그러면 컴퓨터 꺼도 그 웹캠 자체가 그냥 작동을 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를 비추면서 그 정보를 가져가게 그렇게 웹캠이 작동하게끔 해놓는다는 거죠. 원격으로.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해외에 수출되는 전자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수집이 되는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 화웨이부터 미국 쪽에서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첨단 기술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칩 관련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더욱더 이게 고도화가 되니까 그 망을 막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걸 놔두면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점차 이렇게 1대1로 확대되는 그 지역, 국가, 나라들을 어떻게 돼? 점점 정보 통제를 하면서 지배를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시스템이 전국 세계화가 되면 어떻게 돼? 중국이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끔찍한 사회가 지금 도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사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중국에서 어떤 공간 건물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공간 건물 안에 도청 장치들을 다 심어놨다고 한답니다.
그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도청장치들을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CCTV 같은 그 카메라 장치 같은 걸 숨겨놨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다 감시받는. 왜? 그 나라에 그 중국 쪽에서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중국의 친중이 되냐 반중이 되냐 이런 걸 계속 감시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벌이는 일들이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체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해체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일종의 권력자들이 그 지배자들, 그리고 그 지배자들을 그 호가호위하고 있는 그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냥 개돼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물질이란 말,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 그 상실한 중국 쪽의 그 문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너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성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도 그냥 단순한 그 일종의 무생물 같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유물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요, 바라면 그냥 어떤 원소들의 결합체일 뿐이지 하나의 생물, 개, 돼지나 같은 거야. 개, 돼지, 고양이, 뱀, 뭐 이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게.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자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이제는 이런 어떤 감시 통제가 했던 그 왕조 중에 이제 유명한 왕조가 명나라 때, 여러분들이 명나라 때 기억하시는 명나라에 관련된 영화들 보면은, 여러분 뭐 신용문 객잔 이런 영화 보면 거기 뭐 나와요? 거기에 유명한 배우가 뭐로 나와요? 동창에 저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동창이라는 애, 동창이, 황간 집단이죠. 황간 집단. 근데 이 황간들인데, 이 동창, 이 황간들을, 이 황제들이 황간들을 자신의 그 정보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신하들, 중국 전국에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신하들을 감시하는 그 체제를 만들었어요. 동창이나 금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정보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데 이 황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이 동창의 지배가를 당해버려요. 황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기관의 힘이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점점 보면 이제는 그게 드러나겠지만, 서서히 이제는 이런 감시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오히려 시진핑을 능가할 수도 있겠죠. 시진핑 같은 어떤 독재자의 권력자의 그 어떤 독재자라고 지금 뭐 거의 독재자가 돼버렸죠. 시진핑은 지금 그러니까 황제 관료주의. 지금 중국은 황제 관료주의예요. 중국은 사회주의로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감시 통제 권위주의 국가지. 거의 그런 국가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국민의 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인데, 그게 안 되는 국가라고, 이 국가가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고, 중국이란 나라는 그냥 빅브라더 사회예요. 그냥 지금 현재 감시 통제, 검열 조작 사회예요. 그래서 중국 백성들은 뭐야? 감시 통제, 검열 조작 당하기도 좋다. 배만 부르면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시 통제, 검열 조작해도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배부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나, 이런 얘기. 배가 고파지는 때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시 통제 검열 조작이 여태까지는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 그냥 묵묵히 그냥 순응을 했지만은 언제 저항이 일어나서 이게 무너질지가 모르는 거죠. 마치 명나라가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어쨌든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감시 통제 검열 조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실적으로 국가 권력을 그런 데다가 총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나라가 세계에 패권을 쥐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지금 해체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